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험 계획 작성하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주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봤죠? 그러면 주제를 정했으면 어떤 식으로 실험하고 탐구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준비물은 오늘 할 실험이 뭐냐면 열무순을 키우는 실험이에요. 열무순 그냥 키우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열무순 키워가지고 거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고서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패트리 접시는 10개, 8개 정도 필요하긴 하는데 여유분으로 2개 더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초, 염화칼슘, 요소, 휴지물, 열무 씨앗, 자온습도계, 소금 농도 측정기. 소금 농도 측정기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탐구를 계속 하고 싶다면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함초, 염화칼슘 요소는 있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양을 얼마나 사느냐? 많이 안 사셔도 돼요. 제일 적은 양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재료비,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또 재료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동아리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부터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비라고 해서 주기는 하는데 그것도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나라에서 주는 동아리 활동비가 있어요. 교육청이나 뭐 아니면은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또는 과학창의재단에서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세요. 그거에 지원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열무순 키우기는 그나마 그래도 재료가 적게 드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죠, 뭐. 그래도 돈이 좀 들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그리셔야 돼요. 4칸짜리 일단 표를 그리는데 이건 탐구 과정까지고요. 탐구 결과까지 하면은 총 6칸짜리 표를 그리게 돼요. 6칸짜리 표예요. 탐구 1하고 여기서 배양액에 따른 열무순 성장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양액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함초라든지 요소, 그 다음에 염화칼슘 얘기하는 거고요. 각각 그걸 패트리 접시에다가 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물하고 요소물, 함초물, 염화칼슘물을 각각 0.5%에서 1.5% 농도로 준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각 패트리 접시에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먼저 이게 준비가 먼저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탐구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금 1번 내용하고 2번 내용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농도물을 갖다가 하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 그 패트리 접시에 그 열무 씨앗을 뭐 30개씩 30개씩 넣는다. 이런 식으로 2번 문항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문항에서는 12시간 간격으로 성장을 측정한다.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열무순이 그 농도별 또는 배양액별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 관찰해서 꼭 다 내용을 적어 두셔야 돼요. 그냥 보고선 잘 자랐네 이게 아니라 12시간 지났을 때 싹이 튼 애들이 몇 개인지 개수를 적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24시간 됐을 때 싹이 터서 자란 애들이 몇 cm로 성장을 했는지 그것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시간, 48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 성장한 애들을 다 cm를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탐구 과정까지는 이렇게 설명이 몇 줄 없어도 돼요. 0.5%, 1.5%의 농도 준비한다. 그 다음에 각 패트리 접시에 30개씩 열무순을 넣는다. 3번 12시간 간격으로 성장을 측정한다. 근데 이제 탐구 결과 부분은요.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좀 전에 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험 시작 36시간 후에 이제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싹튼 개수, 요소, 함초 이럴 때 요소 0.5%일 때는 28개, 1.5%일 때는 22개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초일 때는 30개, 1.5%일 때는 24개, 염화칼슘 0.5%일 때는 24개, 1.5%일 때는 18개, 일반 물일 때는 24개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다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탐구 결과에다 쓰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이렇게 다 적으신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고 그래프로 보여준 다음에 모든 내용을 합쳐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탐구 결과예요. 탐구 결과에는 그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탐구 결과에 쓰일 보면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각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거기다 단위를 다 적으려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표에다가 어떤 약자를 썼다고 그러면 그 약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딱 보기 좋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요소, 염화칼슘, 함초, 일반 물에서 각각 농도를 다 달리했잖아요. 농도를 달리해서 그 식물들을 키웠는데 이 키운 식물들이 12시간 지났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H라고 썼으면 좋았겠죠. 시간. 그러면 이 H에 대한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요소는 뭐예요? 그쵸. 배양액 성분이라고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이 지났을 때 각각의 열무순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고 보면 아, 여기서 염화칼슘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요소 가 제일 잘 자랐네. 함초도 잘 자랐네. 이런 게 눈에 띄어요. 근데 이 표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 좋지만 이걸 그래프로 만들면 훨씬 더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탐구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결과에서 표, 그래프, 요점 정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탐구 결과에서 지금 만들었던 표를 갖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눈에 딱 띄죠. 아, 염화칼슘이 제일 못 자랐대요. 가장 시간 많이 봤을 때 제일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또는 뭐 24시간 됐을 때 제일 못 자랐다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함초가 24시간 됐을 때 가장 성장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만 봐도 아, 이 친구가 탐구 1에서 한 내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을 다 적었던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얻기까지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는 되게 중요해요. 표, 그래프, 요점 정리. 탐구 결과에서는 이 내용 꼭 중요하고요. 탐구 결과 이렇게 표, 그래프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요점 정리 내용 들어갈 때 일단 탐구 결과 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 내용이 나왔는지 이렇게 쭉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줄 정리. 성장은 그래서 요소, 함초, 일반물, 염화칼슘 순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꺾은 표시해 주면서 해놓으면은 훨씬 더 그림을 보고선 먼저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이 탐구한 학생에 대한 그 선호도, 호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되게 정리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한 번 더 내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 줄 있죠? 빨간색 줄을 쭉쭉쭉쭉 거서 내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염화칼슘 배양액에서는 처음에는 잘 자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둔화되고 말라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쓰면 탐구 결과인데 탐구 결과는 대부분 탐구 1 전체 이 탐구 1이 차지하는 장수가 2장에서 3장 정도를 차지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 탐구에서 탐구 실제 예를 보여드리는 걸 식물을 갖고 한 이유가 식물이 가장 여러분들이 키우기도 좋고
또 그 결과물을 보기에도 수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커다란 어떤 재료나 이런 게 드는 게 없고요. 자,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우리 탐구 과정에서 사진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탐구 결과에 이제 들어갈 사진들인데 딱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실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사진 아래다가 얘가 뭔지에 대한 거를 갖다 이렇게 좀 글을 써서 거기다 이렇게 글을 놓고선 같이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나중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구분이 안 돼서 사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진을 찍을 땐 반드시 그 사진의 정체를 써서 거기다 같이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사진 아래다가 요소 0.5% 이렇게 해서 해놨죠. 그러니까 요 사진에 있는 얘 패트리 접시는 요소가 0.5%일 때 이 정도 성장을 이루었구나, 싹이 이만큼 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래 이렇게 딱 써있죠. 요소 1.5%. 여기는 함초 0.5%. 이게 없었으면 이게 요소인지 함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신하면 안 돼요.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그 사진이 무슨 사진, 무슨 용도의 사진인지 글을 반드시 써놓으셔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염화칼슘. 염화칼슘이나 실은 물이나 비슷해요. 사진으로 봤을 땐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진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막 무는 친구들도 봤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근데 그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12시간, 24시간, 36시간 동안에 이 친구가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누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 아래에 글씨를 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 아래 글씨 잊지 마세요.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자, 36시간 후에 이렇게 나온데 보면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싹이 텄구나.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5개 내지 10개를 갖다가 꺼내서 이렇게 센치를 재시는 거예요. 센치를 잴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재는 게 아니라 약간 피셔가지고 재셔야 돼요. 그래서 5개 내지 10개를 갖다가 센치를 다 잰 다음에 평균치를 갖고선 12시간 동안 자란 일반 물에서 애들이 성장 센치는 몇 센치다. 다시요. 5개에서 10개의 식물들을 꺼내서 자의 센치를 다 잰 다음에 그 각각의 아이들, 각각의 식물들의 센치의 평균값을 12시간에 지났을 때 일반 물에서 자란 식물의 센치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소 1.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개만 센치를 재는 게 아니라 5개에서 10개 정도는 꺼내서 센치를 재서 5개와 10개 센치 다 잰 다음에 합쳐서 5로 나누거나 10으로 나눠서 평균 값을 내시는 거예요. 요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금 당겨서 이렇게 찍는 거고요. 자는 상관없어요. 뭐 세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눈금만 제대로 보이는 자면 돼요. 칼슘 되게 잘 자랐죠? 염화칼슘 여기 뿌리 보세요. 오, 되게 통통하죠? 염화칼슘애가 되게 잘 자랐어요. 그러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 실험이 오기 전에 이론적 배경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내용을 다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용을 건너뛰어서 지금 탐구 실험부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탐구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한 걸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왜 염화칼슘에서 식물이 자라면 안 좋은지, 함초나 요소나 일반 물 이런 곳에서 식물이 자랄 때 영향받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다 이야기를 밝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다 보시고 이해한 상황에서 여러분 실험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수 있죠. 그래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자라난 결과물을 보는 거는 또 다른 실험에 대한 신빙성을 줄 수가 있어요. 염화칼슘 1.5%일 때는 거의 못 자랐어요. 함초 0.5%일 때 엄청 잘 자랐죠. 함초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퉁퉁마디라고 그래서 그 뻘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좀 짜요. 그래서 이거 갖고선 소금도 만들어서 먹어요.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 염생식물이에요. 함초 1.5%에서는 좀 덜 자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탐구 결과에서 표, 그래프, 요점 정리하고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하단부에다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더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